이번 영상은 동아시아 제식소총 특집의 첫 영상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3편으로 나누어 리뷰할 예정이며 중국과 북한은 추후에 기회가 생기는 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부터 시작합니다. K2 소총은 한국 군필자 대부분의 로망 혹은 PTSD를 자극하는 대한민국의 제식소총입니다. 베트남전을 거치며 M16A1 수만 정을 증여받고 라이선스 생산 허가도 받지만 계약상 60만 정만 생산이 가능했기에 정규군 70만, 예비군까지 모두 무장시키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맹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한하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까지 발표되자 한국 국방부에선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에 1972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산 소총 개발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명총들을 참고하게 되는데 XB2에서 5까지는 M16A1 베이스로 AR-15류의 버퍼 및 버퍼 스프링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이후 XB6에서 7의 경우 AK의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사용하되 탄창 멈치, 사용 탄창, 누리쇠 멈치 등은 M16의 설계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 전체적인 형상은 FN 시리즈의 FAL, FNC에서 외형을 많이 따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XB7을 토대로 K2 소총으로 이름이 결정되고 1984년부터 양산되어 전군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K2의 특징으로는 첫째, 7, 80년대 소총의 트렌드였던 점사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라이플들은 단발, 연발, 안전 3가지로 정착되었지만 M16A2, 하마스, FNC 등 당대 제식 소총들은 기본적으로 점사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K2도 이를 따라 4방향으로 발사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둘째, 개머리판이 접힙니다. 한국군의 특성상 기갑 차량을 사용하는 기계화 보병의 비중이 높은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 내에서도 쉽게 휴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매우 쉽게 분실이 되는 가스 조절기, 쿠쿠다스처럼 파손되는 장전 손잡이, 공포의 힌지 설계 등으로 현역 병사들을 괴롭혔거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40년 동안 한국을 수호하고 있는 소총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구형 설계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는 다양한 무착물을 다는 트렌드에 맞추어 수많은 개량형이 나왔는데 기존 K2의 핸드가드 및 스톡을 바꿔주는 액세서리도 나왔으며 최근에는 피카티니 레일과 신축식 스톡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K2C1이 전방부터 점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는 아무래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국군의 제식 소총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 한국 제조사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에어코킹건으로는 아카데미, 토이스타, 유니온과학이, 전동건으로는 아카데미, 토이스타의 세미 전동건이 유일합니다. 다스에서 2019년에 출시를 예고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가스건으로는 과거의 토이스타 K2에 GHK나 GNG의 가스킷을 넣어 개조하는 방식이 유일했지만 현재는 꽤나 다양한 제조사에서 생산 중인데 STS에서 위 및 MWS 기반으로 2차례 출시하였으며 국내 모 유튜버의 브랜드인 제미니에서도 MWS 기반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만의 막스맨에서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에어소프트건과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국산 게임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아바, 스페셜포스, 워록, 서든어택 등 매우 자주 등장하지만 해외에선 월드워3, 워페이스 정도를 제외하면 FPS 게임에선 찾아보기 힘든 편입니다. 단 실총은 의외로 해외 마니아층이 경고하여 중고 제품인 미국에서 2,3,000달러라는 무시무시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MWS 시스템 기반의 제미니 K2입니다. 내부는 작동성 개선을 위한 부품 교체 및 외부 디테일업용 민수용 파츠를 제외하면 모두 순정 상태입니다. 총기의 길이는 970mm이며 무게는 3.61kg입니다. 외관은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K2 에어소프트건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STS K2에서 아쉬웠던 곡률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재현되었으며 가스 조절기의 노란 도색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기존에도 훌륭한 외관이었지만 이 물건은 국내의 전문 커스텀 업체에서 제차 손을 봐서 재도색 및 웨더링까지 진행하였고 이젠 거의 실총을 방불케 합니다. 재질도 리시버는 6061T6이며 9바렐이나 프론트 사이트, 볼트 캐리어 등 거의 내외부를 포함한 모든 부품은 스틸이라 아주 튼튼합니다. 특히 STS에서 말이 많았던 하부 리시버 결합 부분도 상당히 두꺼워 파손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현역 시절 총기 정비가 생각날 정도로 분해 조립도 실총과 99% 동일합니다. 이렇듯 거의 완벽해 보이지만 이 제품 초판의 경우 정말 끔찍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거의 작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매가 되었고 이에 많은 원성을 받았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제작자에게 보내서 유료 공임을 받으면 작동성 개선을 위한 부품 교체를 진행해주는데 정말 황골탈태라 불릴 정도로 작동성,
반동, 기화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혹시라도 기존 구매자분들 중에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제작자에게 작동성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질이 튼튼한 만큼 레드가스 이상으로도 운용에 문제가 없으며 HPA로도 200은 물론 300까지도 충분히 버팁니다. 반동도 꽤나 훌륭하여 단 연발은 물론 점사 기능도 아주 훌륭하게 동작합니다. 다만 기화율은 매우 나쁜 편인데 만약 중량 활대 장착 시 간신히 한 탄창을 비우며 경량 활대를 장착해야 1.5탄창 이상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국내 발매 가격은 300만원이었으나 탄창, 이너, 노즐, 익스텐션 스페이서가 없는 키트 형태로 출시되었기에 모두 완성 시 32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는 단종되어 중고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점과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9.5, 세부 디테일까지 매우 뛰어난 재현도, 반동 6.5, 스틸 볼켓 덕에 나쁘지 않은 킥감, 기화율 4.5, 1.5탄창 사용 가능,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 내구도 9, 매우 훌륭한 재질 덕에 튼튼한 내구도, 옵션 호환성 7, 실물 레일 무가공 호환 가능, 기타 부품은 가공 필요. 결론, 내부부터 외부까지 PTSD가 올 정도로 현재까지 출시된 K2 중엔 가장 완벽한 외관을 보여줌. 당신이 K2의 매니아라면 한 번쯤은 꼭 묵어볼 만한 총. 다만 기화율이 매우 나빠 HPA가 아니면 운영이 힘듦. 게임러보단 컬렉터에게 추천되는 총.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